이런 말들을 일단 긴장하지 않고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여자의 반응을 보는 거예요. 보통 이전 분위기를 잘 만들어 놓았다면 여자 역시 이런 농담에 참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겠죠. 자, 이번 영상은 야한 얘기, 섹슈얼 토크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해볼게요. 섹톡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좀 직접적인 말들을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당장 쓸 수 있게 영상을 만들어서 뒷부분에 실전 멘트를 넣었고 망했을 때 대처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니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눌러 나가서 당장 써보세요. 솔직히 어차피 알려줘도 스윗한 남자들이나 초보는 하지도 못할 거니까 중수 정도 되는 분들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4가지를 순서대로 이야기할 거예요. 첫 번째, 보통 남자가 섹슈얼 토크를 못하는 이유. 두 번째, 섹슈얼 토크를 해야 하는 이유. 세 번째, 섹슈얼 토크를 언제 해야 하는가. 네 번째, 섹슈얼 토크를 하는 방법. 하나하나 순서대로 설명해 볼게요. 첫 번째, 보통 남자가 섹슈얼 토크를 못하는 이유인데 일단 왜 남자들은 섹톡을 못할까요? 당연하게 여자가 싫어할까봐 못하는 거죠. 여자가 어떻게 반응을 할지 알 수 없고 잘못해서 망칠까봐 그런 것이죠. 저도 못할 때 어릴 때 그랬어요. 괜히 이상한 말을 해서 여자가 떠날까봐 혹은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입 밖으로 꺼내기가 힘들었고, 왜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남자가 매너있게 하는 모습만 보이니까 아,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런 한심한 생각이나 하고 있었죠. 그리고 주변 친구들도 다들 어리고 이제 경험도 없었으니까 다들 모르면서 어디서 주워들은 거, 여자들이 말하는 거 뭐 이런 말들을 서로 말하면서 멍청하게도 이런 걸 진짜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 잘 노는 형이랑 이제 같이 놀러 간 적이 있는데 오히려 이 형은 섹톡도 그냥 막 하고, 그때 당시에 제 기준에서는 이런 말들을 여자한테 해도 되나?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자들 반응이 완전 제 생각과는 반대였습니다. 오히려 그 형에게만 2명의 여자 모두의 관심이 터지면서 저는 왕따처럼 되었었죠. 물론 그 형이 오늘 이야기할 멘트와 같이 직접적인 말을 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때 당시에 내가 뇌피셜로 생각했던 여자들이 좋아하는 것들은 전부 잘못됐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픽업을 하고 나이를 먹고 보니까 이게 성격상 그냥 지르는 사람들을 제외하면 보통은 배우지 않으면 나이를 먹어도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애초에 배우고 생각 자체를 바꿀 의지가 없기 때문에 못하는 사람은 그냥 끝까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이를 아무리 먹어도 스윗한 척 연기하는 남자들은 끝까지 못해요. 이런 남성성에 거세당한 남자들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처음에 스윗하게 다가가서 속으로는 구린 생각들을 하는 경우가 많죠. 이런 남자들 진짜 많이 봤어요. 그리고 반대로 적당히 논 내추럴 같은 경우는 상황에 따라 대처를 잘 못합니다. 이게 자기가 경험적으로 잘 되는 한 가지 방식을 후천적으로 습득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상을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수위 조절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같이 놀던 그 형은 그렇게 클럽에서 여자한테 뺨따구를 얻어맞았었는데 왜 맨날 여자한테 쳐맞는지 보니까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섹통만 하고 만지고 뭐 지르고 무조건 고고 이런 마인드로 황소처럼 들이대더라고요. 그래도 여자 같은 스윗남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찌되었던 섹톡을 하거나 스킨십을 진행하면 리스크가 발생하는데 왜 이것들을 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 섹슈얼 토크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아주 간단히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를 말하면 섹톡은 성적인 자신감을 표출하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자에게 나는 너를 성적으로 대할 수 있는 남자다, 이것을 보여주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연약한 스윗남들은 절대 이런 식으로 말을 못하겠죠. 또 자기는 사귀고 손잡는 게 원칙이라느니 널 지켜준다느니 이런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헛소리나 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숨기게 되면 말 그대로 성적인 자신감이 낮아 보이기 때문에 여자는 아, 얘는 나 같은 여자를 많이 만나보지 못했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됩니다. 보통 이렇게 되면 남자가 긴장한 것이 보이기 때문에 가치가 낮아 보입니다. 관심 없는 여자에게는 색드립을 잘 치는데 좀만 여자한테 관심이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남자들이 많죠. 이거 자체가 긴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 자신감을 드러내기 위해 어떤 여자에게라도 섹톡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언제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이제 섹톡을 언제 하는지 말을 해볼게요. 예전 영상에서 가장 유명한 유혹의 구조를 소개한 영상이 있었는데 우측카드에 걸어 놓을게요. 매혹, 안정, 유혹. 이 3단계에서 섹슈얼 토크는 보통 유혹 단계에서 진행을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남자가 높은 가치를 입증해서 여자가 남자에게 매력을 느낀 후에 남자가 안정감을 제공하고 여자가 충분한 안정감을 느끼면 유혹을 하는 게 기본 순서라는 거예요. 제 영상이 처음이라면 모를 수도 있지만 기존에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이 이 정도 순서도 모르면 정말 너무 대충 보는 겁니다. 별로 발전이 없겠죠. 그리고 이건 아주 기초적인 순서고 보다 더 확실한 구조는 무료 강의에 정말 자세히 설명해 놓았어요. 이 구조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무료 강의를 참고하세요. 돌아가서 기본 3단계 구조에서는 순서가 중요해요. 다시 말해 순서를 지키지 않고 안정감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성적인 이야기를 시도하면 매력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정감을 무시하면 여자는 당신에게 매력을 느꼈다고 해도 불편한 상태가 되고 게임이 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일반적인 양직 게임, 즉 소셜이나 소개팅 등 이런 종류의 게임을 하면 기본적인 순서를 지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소셜은 주변에 같이 아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괜히 수위 조절을 못하고 질렀다가 소문이라도 나면 이상해지는 거 한순간이고, 소개팅은 뭐 별로 상관없긴 해도 못하는데 무리하게 시도하다가 주선자한테 이제 욕처먹을 수도 있으니까 좀 자제하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순서를 뛰어넘을 때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나이트 게임 같은 경우에 애초에 나이트 게임은 서로 즐겁게 놀자고 만나는 경우가 많아요. 놀러 나갔는데 만나자마자 좋아하고 뭐 이런 건 말도 안 되고 좀 이상하잖아요. 여자들도 놀러 나왔는데 지루한 매너남보다는 좀 자극적인 걸 원하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서로 즐거운 분위기가 형성된다면 초반부터 성적인 대화를 해줘도 무리 없이 진행이 잘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좀 이제 어느 정도 해본 남자의 입장에서 더 중요한 건 나이트 게임은 회전율이 중요하다고 느낍니다. 어프로치만 자유자재로 할 수 있으면 회전율을 높이는 게 나이트 게임은 무조건 이득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초보나 못하는 사람들은 놀러 나가서 무슨 한 명이랑 짝짓기 하듯이 주구장창 되던 안 되던 걸린 여자만 잡고 뭐 물고 늘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노는 건 전혀 효율적이지가 않죠. 이렇게 한 명만 잡고 늘어지면 결국 그날 한 명에게 몰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회비용이 상당하죠. 물론 소심하게 떨려서 어프로치를 잘 못하고 실력도 없으면 걸린 한 명을 파는 것도 낫지만 물량이 많다면 기본적으로 분산하는 게 유리하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사실 친구랑 포차에 가는 것보다 클럽에 테이블 잡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테이블이 비싸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같은 시간에 물량을 회전시키는 속도를 빠르게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못하는 스윗한 친구랑 포차 가서 어쩌다가 걸린 테이블 한번 합석하고 망해서 국밥 먹고 쓸쓸히 집에 가느니 짧은 시간에 여러 여자를 돌리면서 별로면 그냥 버리면 되고, 괜찮은데 좀 보수적이면 번호 따서 보내고, 잘 되면 놀다가 좋은 것도 좀 하다가 다른 애도 데려오고, 이런 식으로 게임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떤 식으로 섹톡을 해야 될까요? 그리고 만약 섹톡을 했는데 여자가 기분 나빠한다든지 정색을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오늘 섹톡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수위가 있는 직접적인 말들이라고 했죠. 이런 말들을 말하는 겁니다. 야, 근데 이런 말 해도 되나? 아니, 지금 네 가슴골이 너무 섹시해서 무의식적으로 계속 보게 되는데 자꾸 힐끔거리면 네가 변태처럼 볼 것 같으니까 차라리 딱 5초만 제대로 보고 이제 안 볼게. 야, 근데 네 눈빛이 좀 너무 야해서 볼 때마다 기분이 내가 지금 묘하거든? 야, 안 되겠다. 너 나랑 눈 마주칠 때마다 눈 감고 말해. 눈 감으니까 입술밖에 안 보이는데? 사실 나 오늘 자신 있는 날인데. 이것 봐. 지금 내 머리카락도 섰잖아. 이런 말들을 일단 긴장하지 않고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여자의 반응을 보는 거예요. 보통 이전 분위기를 잘 만들어 놓았다면 여자 역시 이런 농담에 참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겠죠.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면 그냥 같이 놀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자가 부정적인 반응이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염두를 해 놓아야겠죠. 여자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것은 정색을 한다든지 기분 나빠한다든지 혹은 남자를 좀 미친 사람처럼 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어느 경우든 웃거나 같이 참여하는 게 아니라면 부정적인 반응이라고 보면 됩니다. 만약 이와 같이 부정적인 반응이 나온다면 제일 중요한 건 긴장하거나 당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하는 텐션과 스탠스를 잠시 유지하는 게 좋아요. 이후에 사과를 하면서 상황 설명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요. 미안, 내가 눈치가 없었네. 야, 재밌게 놀려고 그런 거니까 화 풀어. 아니면 또 진지하게 호구조사부터 해야 되잖아. 야, 자, 차라리 맘 풀릴 때까지 내 귀싸대기를 때려. 설마 진짜 치려고? 야, 무서운 여잔데? 이렇게 실패해도 아무렇지 않게 대응하면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야든지 위험이 있는 걸 감수하고 시도하면서 상황이 잘못되면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이런 시나리오를 미리 생각해 놓는 게 좋습니다. 이쪽 분야도 위험을 감수하지 못하고 너무 안전하게 가려고만 하면 얻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구린 여자들밖에 얻지 못하겠죠. 그래서 위험을 감수할 때는 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리스크가 터져서 문제가 생기면 그거에 맞게 잘 대응하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야한 얘기, 섹톡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요. 자신감을 갖고 적절하게 써먹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